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청춘 대장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극초기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극초기암 앞부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제자리 암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리 암종은 대장의 여러 가지 층 중에 가장 안쪽에서부터 따지면 점막층에만 국한된 암이기 때문에 어디로 퍼져나갈 길이 없는 친구인데, 자, 이제 깊이가 한 단계 더 뿌리가 내려가면 점막 하층이란 곳까지 뿌리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점막 하층에는 상하수도관이 쫙 퍼져 있는 거랑 매한가지인데요. 림프절전이라는 걸 이제 추후에 3기 때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에 다다르는 꼴입니다. 즉, 우리가 내 방에서, 이 건물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이상한 독극물을 뿌리고 난장판을 해도 이 방 안에서만 이루어질 텐데, 이 방 바닥 밑에 상하수도관, 배수관이 있다면 거기로 내가 독극물을 넣는 순간 이거는 탁 퍼져서 이 건물 전체에, 혹은 이 동네, 이 지역 전체 사람들의 식수나 뭐 이런 거에 다 퍼져나가기 십상이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암의 전이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막 하층보다 더 뿌리가 깊어지는 순간은 내시경으로 암을 떼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암을 처치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타고 간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막 하층이라고 모든 곳에 다 배수관이 놓여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점막 하층이 이만큼이라고 치면 배수관이 여기저기 있을 텐데, 요만큼만 들어갔어. 점막 하층이라는 배수관이 놓여 있는 공간에 아직 여기까지 가서 배수관이 여기 있고 배수관에 안 닿았어. 내가 건물 바닥은 파였는데 다행히 배수관에 닿지는 않았어. 물론 파였으면 좀 위험하겠죠. 아예 안 파인 곳은 배수관이 노출도 안 됐으니까 절대 독극물이 닿을 리가 없는데, 파여서 배수관이 노출은 됐어. 그러나 직접적으로 배수관을 침투하지 않았으면 그럼 어떡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디테일을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워서 크게 나눴을 때는 우리가 점막층에만 있느냐, 점막 하층에 있느냐, 이 정도로만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이 깨져 있느냐, 안 깨져 있느냐, 이 정도로만 크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바닥이 깨지면 이제 예전엔 다 아이고 이게 점막 하층이 뿌리가 침범했기 때문에 이미 퍼져 나갔을 거니까 무조건 수술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점막 하층을 침범했다고 해서, 바닥이 깨졌다고 해서 전부 이미 배수관을 타고 다 퍼지는 건 아니네, 그 근처까지만 가고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네 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또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서, 내시경 결과지를 보시면요, 가끔 굉장히 막 복잡한 말이 써서 잘 모르실 텐데 SM1, 2, 3이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깊이를 얘기한 건데 1000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눠서 1000 마이크로미터까지 뿌리가 닿아 있는 걸 이제 SM1이라고 그러고, 2000 마이크로미터를 SM2라고 그러고, 3000 마이크로미터를 SM3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미터를 조금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0.1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mm, 0.2mm, 0.3mm. 그래서 SM1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 말한 점막 제자리 암종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퍼지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SM2부터, 2, 3부터는 이제 상하수도관에 닿았을 확률이 높아지고 번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은 맞는데, 여하간 그래도 굉장히 극초기암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수술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8, 9명 이상, 거의 9명 이상은 꽝입니다. 실제 퍼진 게 없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어느 기준을 잡아서, 그러면 뭐 요럴 땐 SM2는 수술하고 요럴 땐 SM3는 수술 안 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할 수는 없잖아요.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잡혀있는 게 SM2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술을 해보면 대부분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하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하는 건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돼서 공감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끔 저희 이제 왜 그런 분들 없는데 그럼 수술 왜 했죠? 하라고 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저는 의거해서 했습니다. 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90% 이상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나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난 수술 안 했을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이미 당신 몸에는 암세포가 없을 가능성이 90% 이상, 95% 이상이지만 정말 그 낮은 몇 퍼센트 안 되는 확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반 대장암 환자 수술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조그맣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항상 같게 하기 때문에 이만큼 수술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암이 나올 확률은 극히 낮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요. 아주 드물게 한 명이 채 못되게 있기는 있어서 함부로 속단해서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고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외래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합니다. 여하간 네, 여기까지 극초기암 2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가 아니라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대장학문외과 의사 아름다운 청춘 대장장인 한윤대였습니다. 내 이름 놀래야겠나? 안녕히 계세요.